페페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동 사기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방배 아크로 리스카운티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됐죠. 예, 평형별로 아주 자세하게 분양가까지 다 나왔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예, 생각보다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DH 방배보다도 더 비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긴 했지만 이 분양가를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이 동네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동네이기도 하고 시세 차익을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세라도 끼워서 뭐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최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할까요? 세금과 옵션, 이자까지 해서 최소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지 집사쇼가 뽑아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방배 아크로 리스카운티 단지 규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하 5층, 깊이파죠. 지상 27층 8개 동, 707세대 중 140세대가 청약시장에 나옵니다. 44제곱미터가 20세대, 59제곱미터가 73세대, 그다음에 75가 A, B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33세대 나옵니다. 84가 12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144는 2세대 나옵니다. 입주는 2027년 10월이고요. DL ENC 시공입니다. 이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올 수 있는 제한들은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예, 즉 규제 지역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변보다도 시세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세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자, 전매 제한 3년인데요. 2027년 10월에 입주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027년 12월까지는 전매가 불가하지만 입주와 동시에 이게 전매 제한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입주하면서 바로 전매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평당 6,170만 원, 34평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금 마련 플랜을 짜기 전에 분양 공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시면 반드시 자금 마련 플랜 짜기 전에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주 의무 없다, 전세 작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자격은 다 맞추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9일의 특공, 10일 이건 당해 서울 지역이 2년, 기타 지역 극박의 수도권, 그리고 2순위, 예,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사실 전매 제한 3년입니다만 12월이 아니라 입주와 동시에 전매 제한 풀린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계약 체결일, 이게 중요하죠. 왜 계약금 언제까지 마련해야 되나? 이게 요 날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31일, 12월 31일, 올해 말까지는 계약금을 맞추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보겠습니다. 자,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먼저 보면 가장 세대수가 많이 나와 있는 10에서 19층 분양가가 16억 5,170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은 20%, 중도금 60%, 잔금 20%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자, 이 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회차부터 쭉 가서 5회차까지만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6회차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잔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로 6회차 부분만 따로 여러분께서 얼마를 준비하셔야 돼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2027년 7월 27일까지. 2027년 7월 27일까지는 1억 6,500이라는 돈을 중도금 맨 마지막 6회차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입주가 언제예요? 2027년 10월이죠. 3개월 만에 잔금을 또 다시 마련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입주를 앞두고 나서 3개월 전부터는 무지하게 바빠집니다. 돈 구하시느라고. 자, 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4제곱미터는 안타깝게도 84제곱미터는 저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드리면 21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20% 4억 3천만 원 먼저 마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5회차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2027년 7월에는 2억 1,400만 원 따로 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까지 4억 3천만 원 또 마련하셔야 되는데 요것만 마련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을 읽어보시면 계약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와 있죠. 앞서 분양가에서 체크해 본 대로 본 주택이 중도금 대출 가능 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할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6회차는 6회차 10%죠. 계약자가 직접 잔압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7년 10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내용도 분양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입주인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걸 체크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분양가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자,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 요거 더 내셔야 되는데요. 59제곱미터는 1,350만 원 정도, 84제곱미터는 1,260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이런 순서로 나눠서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컨 비용도 옵션에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나중에 추가로 따로 하시려면 공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아예 옵션 선택하실 때 방방마다 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59제곱미터 610만 원, 84제곱미터 670만 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금 마련 플랜을 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 몇 가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사쇼의 자금 마련 플랜 들어갑니다. 계약금 아까 얼마였죠? 예, 20%였습니다. 20%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내라고 했죠? 예,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준비하는 거 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가 아까 59제곱미터는 16억 5천이었죠. 그리고 84제곱미터는 21억 5천이었죠. 그래서 각각 20% 계산하면 3억 3천만 원 그리고 4억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주식, 적금, 보험 등 해약하고 현금화시킨다. 두 번째, 신용대출을 내서 일부 해결하겠다. 지금 3억, 4억 정도 되니까 급하게 뭐 주식, 적금, 보험 해약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까지만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이죠.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럼 규제 지역이라서 신용대출이 1억까지만 제한이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하시는데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집사쇼 채널을 늘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정보지만 또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신용대출에 관한 규제와 페널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죠.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1억 원이 초과된 상태로 첫 번째 1억 원이 초과된 상태로 두 번째 1년 안에 그리고 세 번째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나중에 받은 대출을 2주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자, 상환해야 한다는 엄청난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주택을 매수해서 9천만 원의 대출을 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억 4천이라는 대출을 이분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2주 내로 뒤에 낸 9천만 원이라는 대출금은 회수당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예, 추가 약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내는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주택 매수용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인을 해야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아니, 사인을 했더라도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나요?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 모니터링. 계약금 같은 경우에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내서 주택을 매수하는 데 썼다. 이러면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는 계약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과 9월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택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회수당합니다. 또 하나, 잔금을 앞두고 신용대출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내서 주택 매수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등기를 바로 치자마자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못 내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다 있죠. 자, 보세요. 세 가지 조건의 합집합이어야 회수당하는데요.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시죠.
1억 원이 초과된 상태가 아니면, 즉 1억 원까지만 대출을 내시면 회수 안 당합니다. 또 하나, 1년을 넘어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회수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내서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고스란히 회수당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규정은 이러하지만 집사쇼가 누굽니까? 또 이러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 그대로 대출을 낸다면 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1억까지만 대출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신용대출로 낸 부분은 나중에 DSR 대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낼 때 그만큼 대출금이 적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대출을 1억 원을 초과해서 내야 한다면 아무리 적금, 주식, 보험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만들더라도 돈을 1억 원 넘게 더 대출을 내야 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부부 크로스 작전인데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릴 차자, 주인 주자, 빌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즉,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나 등기는 본인이 치는 거죠. 그러면 빌린 사람 따로, 등기 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맞벌이다 하면 가장 좋고요. 또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쓴 내역이 있으면 역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신용대출 내서 조달하고 본인이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하고 등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잔금 시에 부부 합산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내야 한다면 앞서서 신용대출을 낸 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대출금은 적게 나온다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전세작전 쓰실 분에게 권해드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봉이 높아서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 하면 나중에 잔금 대출 내서 등기 치면 되지만 앞에서 끌어쓴 신용대출 금액만큼 나중에 DSR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온다 하면 전세 넣으셔야 되잖아요. 전세 작전을 쓰실 분들에게는 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해서 내고 크로스 작전으로 하는 이 작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는 건데요. 전세 자금 대출하고는 다르다는 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오고요. 또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세 작전 시에만 제가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단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껴 있어서 본인의 돈이 적게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 전세일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는데 계약금 단계에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쓰시면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자는 많이 내지만 일부 금액을 대출받고 여전히 이사 나올 필요 없이, 즉 전세를 뺄 필요 없이 그 집에 이자 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적금, 보험 해약하고 신용대출도 한 1억 원 정도 냈는데도 부족하다 하시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일부 내셔서 일부 대출 내서 이자 내시면서 그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용하겠다. 돈을 빌리겠다는 거죠. 요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이제 차용증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써서 필히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충실히 갚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3년이나 5년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20%, 3억 3천, 4억 3천 무사히 마련하셨다면 자, 이제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도금은 10%였죠. 계약금 20% 해결했고요. 중도금 총 60% 중에 50%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건설사하고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 대출 요게 마련돼 있다라는 얘기 보셨죠?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그래서 대부분 다 낼 수 있고 나머지 10%는 따로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요 금액 분양가의 10%. 자, 요거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금액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이었잖아요. 대신 이자 후불제가 아니라 매달 이자를 내는 조건입니다. 매달 이자 내는 조건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1억 6,500만 원, 2억 1,500만 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너무 좋죠. 특히나 지금 중도금 10%는 언제까지 내시면 돼요? 날짜, 중요한 날짜, 두 날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2027년 7월 23일까지 이 돈을 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25년 12월, 26년 12월, 27년 7월. 그러니까 2년하고 7개월이니까 아직 30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혹시 59 같은 경우 1억 6,500 정도. 이 정도 부족한 금액 내가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족하면 3년 동안 긴축으로 모아서 채워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내겠다. 이 시점에서 신용대출을 내겠다 하시면 자, 보세요. 7월 23일에 내고 10월에 바로 입주입니다. 그러면 3개월 간격밖에 없죠. 자,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자, 여기 다 해당이 되죠. 특히 1년 내에 지금 3개월 만이잖아요. 3개월 만에 주택이 등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매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을 넘게 내시면 안 됩니다. 3개 중에 하나는 해당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원까지만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6회 차라서 대출 내고 3개월 뒤에 바로 등기를 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딱 1억까지만 내셔야 됩니다. 대신 신용대출로 미리 뽑아 썼기 때문에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집사쇼의 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억 넘게 내야 하는 경우 있죠. 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이나 되니까요. 자, 그럴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언제? 자, 딱 1년 그 전에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입주 1년 전이면 언제예요? 2026년 10월 전에. 10월 전에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2027년 7월에 대출을 발생시켜서 대출금을 내면 회수는 안 당한다. 예, 안 당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작전, 크로스 작전 말씀드렸죠.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내시는 겁니다. 1억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배우자는 차주로서 역할만 하고 계약이나 등기는 누가 칠 거예요? 본인이 칠 거니까. 자,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하고 등기는 본인이 치시면 됩니다. 크로스 작전. 아무리 까다로운 규제라도 피해 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몸테크 전략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옮겨서 월세살이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덜어는 아내분들 중에 난 살림도 많은데 내가 좁은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살아 하는 분들 계시죠? 예, 걱정 마세요. 3개월만 살면 됩니다. 3개월. 예. 요거 하실 수 있죠. 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월세살이 3개월 하신 뒤에 입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적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첨되면 전세 작전을 써야 된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전세를 4년 이상 전세를 내보낼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전세를 막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내가 좁은 집에 어떻게 살아? 우리 애는 어떡하고? 난 살림도 많은데. 예, 이 얘기를 투정으로 받아주실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몸테크 전략은 혼자만의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내와 상의해서 아이들과 상의해서 다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입니다. 말씀드렸죠? 깔고 앉아있는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리도 아주 높습니다. 주담대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출 가능 금액을 상담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5억 정도 전세에 살고 있으면 5억을 담보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도 전세 자금 대출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 내 돈이 2억밖에 없으면 그걸 담보로 내는 거라서 생각보다 대출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는지 대출 가능 금액을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의 장점은 대출도 나오고 거주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몸테크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3개월만 살면 되니까. 3개월 뒤에 입주 또는 전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하시는 연체 전략입니다. 이자만 내고 연체를 했다가 잔금 대출이나 전세를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무난하죠. 하지만 이 이자가 2배 정도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을 4.5%로 쓰고 있다 하면 한 8%, 9% 정도 나온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비쌉니다. 다달이면 몇백만 원씩 더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지에 따라서 2달이 넘어갈 경우에는 연체가 2달 이상 넘어간다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아주 무난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마음 편하게 넘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관문이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잔금 몇 %였죠? 잔금 20%였죠. 근데 제가 왜 70%라고 적어놨을까요? 예,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자, 구독자 여러분, 중도금 50% 중간에 낸 거 있죠. 요거 다 갚고 그리고 잔금까지 다 갚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전세를 끼워 넣을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을 다 갚아야 키가 나옵니다. 그래야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을 내실 분들은요. 그 대출을 일으켜서 중도금 대출을 먼저 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대출 다 갚고 나서야 열세가 나와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죠. 주택담보대출, LTV 50%, DSR 40%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59 타입은 11억 5,500만 원, 84 타입은 15억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11억 5천, 또 15억 500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하지요. 돈이 큰 만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첨되고 나서 전세 작전으로 등기라도 치겠다 하는 분들은 잘 보세요. 자, 주변에 전세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27년 10월에는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올랐을지 떨어졌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방배 그랑자이의 전세가가 59 타입은 12억이고요. 84 타입은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9 타입도 역시 전세금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되지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84 타입도 전세금으로 얼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입주가 2027년 10월이잖아요. 한 3개월 전에, 즉 중도금 대출 10%를 내는 시점에 7월이죠. 7월쯤에 전세를 내놓는 겁니다. 부동산에 다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분양계약서, 당첨돼서 계약한 분양계약서 가지고 전세 세입자하고 맞춰서 전세 계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중개해 줍니다. 7월쯤에 전세 계약금, 전세를 놓으면 12억이면 10%면 1억 2천이죠. 또 15억으로 전세 체결하셨으면 1억 5천이죠. 중도금 10%를 계약금을 받으셔서 아까 얼마였어요? 1억 6,500, 또 2억 1,500 이 돈에 보태는 겁니다. 보태서 중도금 10%를 해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세 계약금 12억에 1억 2천, 15억에 1억 5천 그걸 받아서 본인이 따로 준비한 돈을 합쳐서 중도금 10%를 치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세 잔금이 있죠. 요거 입주 날짜하고 정확히 맞추시면 되거든요. 전세 잔금으로 분양 잔금, 아파트 잔금 이 70% 이걸 치르면 얼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전세 계약금을 이미 중도금 10%에 빼서 썼기 때문에 잔금 단계에서 그만큼의 돈은 메워서 11억 5,500만 원, 15억 500만 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세 작전을 쓰실 분은 분양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 더하기 옵션과 세금과 이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입주 작전을 쓰시는 분들, 나는 어느 정도 연봉이 뒷받침이 돼서 나중에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대출을 아는 상태로 입주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에 적용된 주담대 금액을 뺀 금액 그리고
옵션과 세금, 이자 이 돈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연봉에 DSR 적용된 대출 얼마 나올까? 이제는 제가 하도 자주 해드려서 외우다시피 하셨죠? 부부 합산 연봉 5천이면 3억, 1억이면 6억 정도, 1억 5천이면 9억, 2억이면 12억 이렇게 3, 6, 9, 12로 늘어난다. 이렇게 대충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전이고요. 세 전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를 희망하시면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담대를 빼고 옵션과 세금과 이자가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과 세금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집사쇼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 1,350만 원 필요했고요. 아까 체크해 드렸죠?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260만 원 필요했습니다. 옵션 추가로 더 넣을 때 아무것도 안 넣고 전세 넣을 거다. 그러면 에어컨은 필수로 넣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은 59는 610만 원, 84는 67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3% 계산을 해봤더니 59는 5,510만 원 더 필요하고요. 84는 7,160만 원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는 거였잖아요. 4.5%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 금액이 59 같은 경우에는 8억 2,500이었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10억 7,500이었습니다. 이거 5번에 나눠내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하더라도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그리고 84제곱미터는 8,860만 원이나 됩니다. 자, 중도금 대출 이자가 예상치도 않게 정말 큰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등기 수수료, 인지대, 채권 할인,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다 더하면 자, 분양가에서 59제곱미터는 1억 4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억 8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분양가만 기준으로 해서 대충 얼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틀립니다. 나중에 자금 마련하시다 보면 구멍 뻥 하고 뚫려서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잔금 대출에 있어서 LTV 기준으로 50%에서 대충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만큼 다 안 나옵니다. 본인의 연봉이 뒤따라주지 않는데 그만큼 안 나오죠. LTV 5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LTV 50%가 7억이다. 그런데 본인의 연봉 5천 또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연봉 5천이면 3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LTV가 아무리 7억이더라도 그분은 대출이 3억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LTV 50%가 다 나오는 것처럼 해서 계산을 하시고 옵션과 세금, 이자, 옵세일을 빼고 계산을 하시면 자금 마련에 구멍이 크게 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최소 얼마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입주를 원하실 때. 두 번째, 전세를 넣어서라도 등기치고 싶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양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금액 그리고 옵션과 세금, 이자 이거 있으면 가능하죠? 자, 부부 합산 연봉 5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분양가 16억 5천에 연봉 5천에는 주담대 3억 나옵니다. 13억 5천이 있어야 되겠고 옵션과 세금, 이자 1억 4천 필요했었죠. 그래서 연봉 5천인 분이 59제곱미터를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시려면 최소 15억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84제곱미터인 분은 20억 3천은 있어야 됩니다. 각각 이 돈이 현재 전세로든 주택으로든 증여로든 차용으로든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 5천이 넘는 분들도 계시죠? 연봉이 1억이라면 DSR 6억 가능하니까 11억 9천, 17억 3천 필요합니다. 자, 연봉이 1억 5천이라면 DSR 9억이 가능하니까 8억 9천, 14억 3천 필요합니다. 연봉이 2억이라면 DSR 12억이 가능하니까 5억 9천, 11억 3천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청약하실 분들 중에 내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소 필요한 자금을 봤더니 충분치 않다 하시면 입주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나는 당첨되면 입주가 불가능하면 전세라도 끼워서 등기 치고 싶다. 시세 차익이 8억이라고 하는데 나 여기 등기 치고 싶다. 자, 이런 생각 들죠. 자, 그러면 전세 작전할 때 최소 얼마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거주 의무가 없게 나왔잖아요. 너무 다행이죠. 자, 그러면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옵세일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억 5천에서 12억
전세금 빼고 옵세이 더하게 되면 5억 9천 정도 있으면 내 연봉하고 상관없이 등기 칠 수 있다. 또 하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1억 5천에서 전세 15억 들어가 있고 옵션 이거 계산했더니 8억 3천. 8억 3천. 나는 이 지역에 전세 작전을 써서라도 8사에 도전해서 등기 치고 싶다.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는 분들은 적어도 8억 3천의 돈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전세 작전을 쓰실 분들은 6억과 8억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도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청약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당첨됐는데 포기하시면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래서 10년간 청약을 못 하십니다. 본인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세 작전이라도 써서 여기에 등기 치고 싶은데 지금 보세요. 이게 6억이죠. 8억이 넘어가죠. 이 돈이 없으면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퇴거시키고 내가 들어가려면 DSR 40% 대출에다가 본인 자산을 더해서 전세를 내보낼 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억과 15억을 만들어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 돌리지만 언젠가는 내가 입주할 거다 하면 더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요. 연봉도 높아야 되고요. 본인 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퇴거시키고 입주하실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거주하셨던 전세 보증금을 빼거나 주택을 매도하거나 해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 이거 주담대에 변형된 형태거든요. 전세 세입자 내보낼 테니까 대출 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퇴거 자금 대출 이거 내고 신용대출까지 모두 다 내서 돈 12억, 15억 마련해서 내보내고 내가 입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쇼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사는 집 말고도 6억이나 8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면 도전하셔라. 6억이나 8억 요거 있으면 전세 넣을 수 있어서 등기 칠 수 있으니까 도전해야지 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 말고도 전세든 뭐 월세든 또는 내 집이든 상관없이 살 집 말고도 6억에서 8억의 여윳돈이 있으면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자, 형편에 맞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좋은데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로또 방배 아크로 리츠 카운티의 자금 마련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커피 한 잔 말아 들고 조용히 스탠드 켜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짜 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빠른 말 돌리기로 운전하면서 또는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들어놓으시면 따로 제가 다른 청약지에 대해서 자금 마련 플랜 세워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집사쇼는 항상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금 마련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음에 드는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